교재 56쪽을 보시면은 이제 표 슬라이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제 표 슬라이드를 하는데 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거기 상담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정도 되고 두 칸짜리 표가 있고요. 위에 1번 영역과 2번 영역은 도형입니다. 1번 영역은 구분,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걔는 두 개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성된 걸 한번 보면은 이거 파트 챕터 4죠? 챕터 4에 완성된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구분이란 도형하고 뒤에는 도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번이라고 명칭을 표현해 놨고, 이 상단 도형은 두 개 도형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 도형은 그냥 따로따로 그려서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얘는 빨간색, 아래 거는 노란색 이러시면 안 되고 똑같은 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하는 건 이제 표 명령을 걸면 표가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표 삽입.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박스 안에 표 삽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열은 칸이고, 두 칸이죠? 두 칸이잖아요. 줄은 6줄짜리로 볼 수도 있고 5줄짜리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나름이에요. 저는 6줄을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지금 책에는 이렇게 보면 6줄이고 저렇게 보면 5줄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줄은 합하면 되니까 5줄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나눠도 되고 6줄로 만들어 놓고 합해도 되고, 합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너무 좀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 좀 줄일 거예요. 사이즈 줄이는데 요 상단에 두 개 도형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왼쪽에 도형이 도형이 또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위에 공간 두고 아래도 공간 주고, 즉 여기 제목 도형이 있죠? 이 제목 도형만큼 위에도 떨어뜨리고 왼쪽엔 좀 더 넓게 해서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의 전체 높이는 제일 아래쪽에 늘려주는데 저 바닥에 이렇게 달랑말랑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성된 표를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제목 도형에 들어가는데, 이 제목 도형에 들어가 있는 위의 공간이 저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이 있잖아요. 이 제목이 들어간 도형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엔 좀 더 떨어져 있어요. 왼쪽에 이 너비는 좀 더 떨어져 있고,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목 도형의 높이만큼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해보시고 연습하면 척척 진행이 되니까. 예. 그리고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니까 글자가 윗방향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쉽게 말해서 여기다 글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상담, 옆에는 전화 상담 서비스, 콤마가 들어갔나요? 콤마 들어갔네요.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가족 상담 서비스 들어가는데, 당연히 왼쪽에 너비가 좁죠. 그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돼요. 되는데, 글자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글자의 위치가 상단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블럭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다 잡아서 가로 가운데는 맞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줄간격 위 옆에 보시면은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는데, 얘가 중간에 와야지 아래 방향으로 내려와도 안 되고 위쪽 방향으로 가도 안 되거든요. 중간에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표. 이 표에 가시면 표 스타일이 있어요. 이 표 안에다가 이제 블럭을 잡던 클릭을 해 놓으면 표 도구 디자인 메뉴에 표 스타일이 보이는데, 책에는 테마 스타일 강조 5,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위에 있는 게 테마 스타일이고 밑에는 밝게 보통 어둡게 하니까 테마 스타일 강조 1 이렇게 되어 있고, 강조 5 저 끝에 있네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얘를 클릭하면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머리끌이 첫 줄이란 얘기죠. 첫 줄을 체크를 해놨더니 원래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하얀색으로 제목이 두껍게 나오고요, 하얀색으로 나오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검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끌 행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명령을 걸어야 다 검정색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네. 줄무늬행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줄무늬행을 빼면, 줄무늬행을 뺐더니 어떻게 된다 보세요. 지그재그 색깔이 그냥 단일 색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시사항에 지금 테마 스타일 강조 5라는 건 하라고 되어 있지만 머리끌 행이나 줄무늬 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안 하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색상은 건드시면 안 돼요. 왜? 강조 5를 썼으니까 이대로 유지해 줘야 돼요. 첫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만 빼주시면 답은 만들어지고요. 이제 글자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두 칸은 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하는 거는 블럭 잡고 나서요, 표도구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이 있고요,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에 오시면 셀을 병합해라 그러면 합쳐지고, 이제 합했으니까 글자는 여러분이 보시고 문서상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요렇게 줄이 여기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여기는 요렇게 한 줄, 밑에 또 한 줄, 여기 또 한 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면 되고, 쉬프트 엔터 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왜냐면 글머리 기호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본의 아니게 제일 아랫줄은 한 줄인데 두 줄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 부분은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예.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도둠 18포인트입니다. 자, 도둠 글꼴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18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상관없으니까는 도둠으로 글자를 바꾸셔야 되고, 이따가 도형도 그려야 되고 도형 안에 글자도 써야 되는데 합해서 다 도둠 18포인트로 해주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단에 있는 도형은 보시다시피 두 개 도형으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 도형인 것 같아요.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같은 도형. 사다리꼴 같은 도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형의 높이는 대략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표의 높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 얘를 터무니없이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너무 낮게 하면 또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적당선에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또 이제 삽입 도형에 가면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가는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똑같아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다 구분. 근데 글자가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글자를 클릭을 해서 이따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지금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고 도둠으로 바꾸면 도둠 18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도형을 블럭 잡아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복제를 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복제하면 옆에 하나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늘리세요. 늘리시면 같은 비율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가운데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는 바꾸세요. 내용하고 바꾸면 되죠. 뭐. 이 처음에 두 개 도형 겹쳐서 그리는 도형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도형하고 동일한 도형이거든요. 대신 어떤 애는 넓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이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뭐 그런 차원이죠. 예. 그래서 글자를 쓰시고 꾸미셔가지고 복제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또 좀 늘려주시고 위치 맞춰주시고 그러면 두 개 도형이 상단에 들어갈 거다. 왼쪽 이건 무슨 도형일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저렇게 생긴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순서대에 가면 쫙 끝에서 두 번째 수동 입력이라고 하는 순서도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렇게 얘가 본래는 이게 낮아요. 수동 입력이라는 말은 키보드로 입력하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순서도란 말에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리자 이거죠. 자, 그럼 이걸 안 그리고 다른 도형을 한번 보면은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도형을 그려가지고 회전시키면 안 돼요. 위험해요. 글자를 써가지고 그 도형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눈썹 있잖아요. 이런 눈썹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글자가 회전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글자를 도형을 회전하면 안 돼.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 회전하면 위험해요. 대신에 이렇게 좌우로 바뀌는 건 글자가 견딜 수가 있는데 상하로 바뀌는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90도 회전을 하면 글자도 따라 회전돼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도형인지를 빨리 체크하는 게 여기는 관건이에요. 순서도에는 끝에 두 번째 수동 입력이라는 걸 선택해서 대략 그려놓고요. 대략 그려놓고 얘는 4줄에 걸쳐 들어가 있어요. 4줄. 대략 4줄이고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데 아래 도형은 2줄에 들어가 있어요. 2줄. 표 2줄에 걸쳐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4줄에 맞춰 들어가 있고 하나는 2줄에 맞춰져 있는데 이 끄트머리가 살며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에서 얘 위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맞추시려면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정확한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Alt 키.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에서 도형의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대략 휙휙 이동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즉 미세하게 작업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 아주 미세한 조정이 돼요. 그래서 대략 이제 써놓고 글자 써야 되겠죠? 자, 글자를 써놓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 왼쪽에 있는 2개 도형을 밖에서 올감이 씌워가지고 얘도 글자색은 검정으로 해야 되고 글꼴은 도둠으로 해야 되고 색깔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색깔은 뭐로? 그라데이션 효과는 선형 아래쪽이라는 건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노랑이든 빨강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라데이션 효과는 어떻게 들어간다? 저 상단에 그리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처리가 있어요. 그럼 그라데이션 중에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는데 밝게 보이죠? 선형 아래쪽이라는 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선형 아래쪽 얘도 있고 얘 선형 위쪽이고 얘는 왼쪽 대각선 오른쪽에서 아래로 위에 있는 게 선형 아래쪽이죠. 그렇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쪽에도 선형 아래쪽은 있어요. 근데 어두운 쪽으로 할 건지 밝은 쪽으로 할 건지 여러분이 보시는데 문제지가 그냥 밝게 보이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정답처럼 색깔을 이렇게 똑같이 안 맞춰도 돼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57쪽 한번 볼게요. 57쪽. 자, 57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미리 글자를 먼저 다 써놓으세요 라고 했고 이 책에서는 이제 제목의 글자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표를 작업하겠다고 해서 표 항목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칸인지 몇 줄인지, 그래서 57페이지 하단의 그림처럼 대략 사이즈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 너비도 조절해 주시고 거기 너비나 높이를 조절할 때는 이 경계선에 갖다 놓고 좌우로 조절해 주면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다 입력했죠. 내용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는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왼쪽 위로 이렇게 왼쪽 어디 갔어?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머리끈행, 줄무늬행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글꼴에 가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머리끈행 빼주고 줄무늬행 빼주면 똑같은 색깔 지그재그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이 책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써놓고 나서 스타일을 바꿔도 되고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글자를 써도 되고 그 뭐 상관없습니다. 예. 59페이지에 이제 스타일 지정하는 작업 나왔고, 그 59페이지 중간 그림에 보시면 좀 빡빡하게 그려놨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2번 옆에 중에 예, 머리글행 해제, 줄무늬행 해제, 이 부분 59페이지 상단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해제한다는 거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안 하면 감점이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이제 상단 도형 그려야죠. 상단 도형. 이 상단 도형 그려가지고 글꼴 맞춰주고, 글꼴은 한꺼번에 맞춰도 돼요. 얘를 전체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다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맞추셔도 되고, 그때그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까먹어 자꾸만. 요거 하다가 까먹으면 한꺼번에 하는 걸 놓쳐버리면 감점이 크니까, 표 작업할 때 글꼴 바꿔주고, 이 도형 만들 때 글꼴 바꿔주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늘려주고 간격 맞춰주고 글꼴 바꿔주고, 왼쪽 도형 제목 도형도 글꼴 바꿔주고, 그래서 따로따로 파트별로 작업을 하면 전혀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60페이지 제일 왼쪽에 그 페이지 번호 옆에 보면 팁이라고 있어요. 팁.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위험스러운 건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니까 원위치가 상관없는데, 요 강사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도형을 그렸어요. 이 도형을 그렸는데, 이 도형에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을 노랗게 칠해버리고 선은 빨갛게 칠해버리고, 글자를 쓰면 글자가 하얀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글꼴의 색깔을 나는 검정으로 넣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도둠으로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60페이지 하단에 나온 건데,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도형을 그리면 항상 그렇게 떠요. 항상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매번 할 때마다 써놓고 고칠 필요가 없이 시험장에 가서 글자를 하나 써놓고 나서 하얀색, 아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했지 않습니까? 글자색 검정을 했잖아요. 도둠으로 했잖아요. 그럼 얘를 기본 도형으로 맞추는 거예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릴 때마다 도형을 선택해서 그리게 되면은 항상 검정색이 나타난다 이거지. 글꼴도 도둠으로 세팅돼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글꼴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원래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그려 놓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기본 도형으로 다시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는 제가 도형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형태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해버리면 수월해요. 근데 다음 사람이 어떨지는 모르지. 우리 시간 이어서 다음에 시험 볼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글꼴은 하얀색으로 해놓고 도형의 색깔은 투명으로 처리해서 기본 도형을 설정해버리고 확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도형을 그리면 도형이 투명으로 나온단 말이야. 글자는 하얀색으로 나오니까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번에 감독관 불러서 컴퓨터 고장났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잘 쓰면 좋은 건데 장난칠까봐. 대신에 여러분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버리면 수월해요.
근데 이제 원래 도형의 색깔이나 글꼴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하나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시 기본적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자, 도형을 그렇게 작업을 해라 하는 게 지금 60페이지 하나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네. 61쪽에 그런 거 다 나와 있고요. 63쪽에 보니까 좌측에 도형 그려가지고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잘 만들어 놨어요. 설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보시고 연습하실 때는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집에 가서 보실 때는 얘를 보면서 실습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여기 배웠지? 요렇게 입력하고 요렇게 입력하고 요렇게 바꾸래. 바꾸고 하고 나니까 답은 딱 나왔는데 내가 뭐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학습하신 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집에 가서 복습하시는 건데, 복습하다 보니까는 막혀요. 그럴 때는 컴퓨터 딱 치워두고 이 책을 복습하는 거예요. 책을. 표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럼 오른쪽에 가서 표 슬라이드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표 만든다고 했고, 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적당히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쓰고, 우리는 글자를 먼저 쓰지 않고 스타일 먼저 꾸몄었잖아요. 스타일 먼저 꾸미던 글자를 쓴 상관없습니다. 스타일 나중에 하던 거네. 그러니까 스타일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요거 중요한 거 2개. 머리끄랭 반복 이거 하는 거, 지그재그. 얘 해제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거를 하면서 보시면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왜 했지 까먹어요. 따라하는 게 급급하느라고. 근데 처음에 이걸 보면서 하는 거야. 눈으로만. 컴퓨터는 안 쓰고 눈으로만 보는 거야. 맞다. 이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야 가운데 오는 거지 하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책을 쭉 보는 거야. 이 도형에서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복사해서 또 만들면 되겠구나.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건 또 뭐지? 이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전반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집에서 복습을 하세요 라고 하면 3번 복습하세요, 2번 복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2번 복습이라는 거는 책을 먼저 읽어보아서 복습 한번 하고, 책을 덮어놓고 내가 직접 실습해서 2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복습은 뭐냐면 먼저 컴퓨터로 실습해보고, 책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서 다시 또 3번째는 다시 복습한 거를, 책을 본 거를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럼 3번 복습이 돼요. 똑같은 작업을 3번 하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보고 컴퓨터로 실습하고, 그럼 2번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잘 안 지워지죠,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보실 때까지 잘 하실 거예요. 자,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66쪽, 65쪽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표 작업을 한번 했는데, 표 작업 끝나고 나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차트. 한글에서도 차트 했었죠? 아래 한글에 차트가 나오고요, 파워포인트 차트가 나오고요, 엑셀도 차트가 나옵니다. 100%. 차트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상관없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만큼 차트 작업은, 그래프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 차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차트를 클릭하시면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될지 나오죠? 지금 여기 차트가 어떤 차트입니까? 여기 어떤 차트라면 묶음세로 막대형을 하라 그랬죠? 문제지에, 잠깐만요. 지금 이 차트 유형을 아셔야 되는데, 챕터 5인가요? 완성된 걸 잠깐 볼게요. 요 차트잖아요. 요 차트.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 이걸 우리는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도 값이 보이고 왼쪽에 기본축, 오른쪽에는 보조축, 축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거를 이중축 혼합, 이중축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인데, 이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가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아래 한글에서는 주로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시험을 내지만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중축 혼합형을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없어요. 차트 목록 안에는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묶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있는 묶음 세로 막대형을 이용을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얘를 가지고 만든 후에 변형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자, 선택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엑셀 화면이 하나 열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입력하는 거냐면요, 이거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요 밑에 데이터 표 보이세요? 밑에 표? 이 차트에 여기 표가 보이잖아요. 20세 미만, 20세에서 29세에서 뭐 59.5, 8.3 숫자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즉 요거 요 데이터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20세 미만, 옆에는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 옆에는 또 40에서 49세, 옆에는 50에서 59세. 항목은 뭐뭐 있죠? 2006년도, 2014년도 있나요? 자, 얘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넣어주시면 옆으로 펼쳐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얘예요. 이 파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데이터만 차트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그대로 아래 범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이 비어있는 것도 차트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지우지 마시고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영역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차피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차트의 범위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조정해 주셔야 이렇게 차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 아니죠? 요 모양인가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나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요거 행렬 전환 눌러주면 바뀌어요. 가로 세로가. 그런데 이 창을 닫으면, 엑셀 창을 닫으면 행렬 전환을 못해요. 그때는 데이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엑셀이 열리면 얘를 또 크게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창을 크게 놓고 보셔도 되고,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그때 바뀌고요. 마무리가 된 것 같으면 굳이 엑셀은 볼 필요 없잖아요. 엑셀을 닫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나서 이 값을 갖고 이제 조정할 거예요. 이 값은 조정할 거고, 이 빨간색은 꺾은 선으로 바꿔야 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차트를 만드는데
묶음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 자체를 클릭하시고 홈 탭에 오셔가지고 글꼴 굴림 16포인트인가요? 16포인트. 그 다음에는 차트가 외곽선이 없죠. 차트 겉에 외곽선이 없잖아요.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는 선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다른 데 클릭하면 외곽선이 없으니까 클릭하고 여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와서 서식 도형 윤곽선을 하나 검정으로 넣어주면 겉에 이렇게 테두리 박스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외곽선은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넣어줘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엑셀 배울 때 그대로 적용돼요. 엑셀은 엑셀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엑셀이 열리진 않고, 엑셀에서는 엑셀이 열리니까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얘는 엑셀하고 100% 똑같아요. 그때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다 배워두시면 그 다음에 또 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조건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포인트 굵게 흰색을 채우고 테두리를 그리고 그림자를 설정하라 그러는데 제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이때 차트 위를 지정해 주시면 차트 제목이 들어가는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디자인은 전반적인 거, 전체적인 거고요. 레이아웃은 각각의 요소별로, 제목은 제목, 축은 축, 눈금선은 눈금선, 범례는 범례, 이런 요소별로 보는 거고요. 그거를 꾸미는 거는 서식이고요. 테두리 선을 그린다든지 하는 거는 서식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선택해 주면 차트를 입력할 수 있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기니까 쓰셔야지 뭐. 연령별 자, 이렇게 띄어쓰기도 대략 연령별 한 칸 띄고, 자원 한 칸 띄고, 봉사활동 한 칸 띄고, 참여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써놓고 나서 글꼴에 관한 거는 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고요. 홈. 그래서 여기서는 궁서 24포인트 굵게는 되어 있네요. 굵게는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뭐로? 흰색? 윤곽선은 테두리죠. 테두리 검정. 이 테두리 글상자 제목에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제일 왼쪽에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그다음에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둘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디에 온다? 여기 효과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걸 바깥쪽이라고 불러요. 안쪽은 안쪽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나오고 오프셋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대각선 아래니까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게 그겁니다.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보일 겁니다. 그림자가. 그런데 이 안에 색깔을 흰색으로 칠했지만
배경도 흰색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 차트 영역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차트 영역은 이 차트가 위치한 전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여기다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창이 채우기 가서 칠하면 되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뭐 노랑이면 노랑 하시면 돼요. 보세요. 노랑으로 칠해졌고 제목은 흰색으로 칠해졌잖아요. 제목 영역을,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흰색을, 노란색을 칠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서식에 가서 하셔도 되고, 그 뭐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 이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있는 영역, 거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단색을 뭐로 칠하면 된다? 흰색으로 칠하면 되죠.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흰색으로 바꾸시면 또 흰색이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이 대화 상자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데이터 서식이 어디에요? 데이터 서식 2014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2014년 계열이 어디입니까? 빨간 게 2014년 계열이잖아요. 파란 거는 2006년이고, 2006년 맞죠? 2008년? 그 다음에 빨간색이 2014년 계열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차트를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 하라 그랬어요. 꺾은 선. 그런데 꺾은 선 중에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고, 자동으로 얘를 지정해줘요. 꺾은 선 중에 다른 거 시험에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얘만 써요. 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인데, 확인 누르면 얘만 바뀌어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를 바꾸면 통째로 바뀌고,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를 바꾸면 그 계열만 바뀌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꺾은 선으로 바뀐 거예요. 막대 그래프에서.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꺾은 선으로 변경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돼 있죠? 보조축. 여기를 우리는 기본축이라고 불러요. 기본축. 숫자가 적혀 있는 데나 글자가 적혀 있는 데를 축이라고 불러요. 축. 그런데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라고 부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라고 불러요. 항목축. 이것이 세로냐 가로냐는 나중 문제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기본 갑축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도 보고 꺾은 선 그래프도 보는데, 꺾은 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숫자로 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숫자를 보겠다. 즉 오른쪽이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보조축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보조축에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처럼 대화 상자가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보조축만 눌러주시면 해결이 돼요. 그럼 보세요. 오른쪽에 눈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아까가 90까지 나왔었는데 70으로 재조정됐어요. 기본축으로 하면 왼쪽에 다 90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엔 없고요. 근데 이거를 뭐로? 보조축으로 바꾸니까 오른쪽에 눈곱이 따로 지나가고 왼쪽에 눈곱도 따로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그 다음 자세히 보시면
2014년도 저 왼쪽에는 20세 미만 20세 미만의 값이 보이죠? 얼마가 얼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차트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명령을 걸면 레이블이 안 걸린다? 가깝게 해볼까? 가깝게? 한꺼번에 안 걸리네? 가운데? 안쪽 끝에? 가운데 하니까 보인다. 이 막대 그래프랑 꺾어선 그래프가 값이 보이는 값을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블을 보여주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가운데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가운데를 눌러봤는데 그랬더니 막대 그래프도 가운데 꺾어선 그래프도 가운데 나와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 사라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빨간 꺾은선 그래프로만 선택해 놓고 레이블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레이블이 나와요. 레이블이 나와요. 없으면 빠지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데 말고 20세 미만에만 값이 나오래잖아요. 그때는 이 빨간 선 그래프 클릭하고요, 검은 선 그래프 클릭하고 제일 앞쪽에 있는 게 20세잖아요 20세 미만이잖아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요.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안되고 클릭 그러면 그 요소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지시한 대로 위쪽 그러면 거기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레이블을 지정해주면 이 계열에 들어있는 모든 그래프에 값이 다 나오는 거고요. 어느 요소, 어느 계열 막대 그래프면 막대 그래프, 꺾은 선만 클릭해 놓고 레이블에 들어가서 명령을 주면 그 레이블, 그 계열은 다 나와요. 그런데 특정 요소만 값이 나오게 하려면 그 레이블 클릭하고 그 요소 다시 클릭해서 레이블 값 지정해주면 그러면 거기에만 딱 단순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세부 조건 중에 동글뱅이 1번 제외해놓고는 하나 남았어요. 데이터 테이블 표시. 여기 있네. 뭐 데이터 표가 테이블인데 이렇게 할 건지, 요 범례가 보일 건지, 범례 없이 값만 보일 건지. 범례라는 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결과를 보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데이터 표에서, 테이블에서는 요거 얘를 눌러줘야 이렇게 보이죠. 그랬더니 문제는 얘죠. 오른쪽에 범례가 남아있잖아. 오른쪽에 범례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알아서 범위를 늘려주죠. 대략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직 안 한 부분 말고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도형을 그리는 건 나중에 하면 되는데, 지금 지시사항이 없는 것도 있어요. 지시사항이 없는 게 뭐뭐 있습니까? 소수점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눈금선이 안 보이잖아요. 눈금선. 지금 여기다가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선이 쭉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없잖아요. 우리 화면에는. 눈금선을 클릭해서, 여기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 주 눈금선 클릭하고 나서, 또는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 명령이 나오는데, 주 눈금선 더블 클릭하면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을 가려라 하는 기능이 없어요. 여기서만 해야 됩니다. 요 눈금선. 레이아웃이 뭐라 그랬죠? 요소별로 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에 가서 기본 가로 눈금선을 안 보겠다라고 하면 사라져요. 가로 눈금선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보입니다. 가로
눈금선 하면요 몇 개가 또 뜨는데요.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자 보세요. 눈금선에 가서 주눈금선, 보조눈금선 상관없이 우리 눈금선 자체가 안 보여야 되니까 없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눈금선이란 말은 뭐고 보조눈금선은 뭐냐 이건데, 주눈금선은 큰 숫자가 보이는 그 사이사이 그거를 눈금선이라고 해요. 주눈금선이라고 하고요. 요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를 또 세 분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조눈금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주눈금선에는 눈금 숫자가 보이지만 보조눈금선에는 숫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금선 자체를 안 보는 거니까 없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축을. 이따가는 얘를 해결하고 나서는 얘를 클릭할 겁니다. 클릭하면 얘로 변해요. 지금은 요 왼쪽에 있는 눈금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적인데,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점 자릿수를 몇 자리로? 한 자리로. 그렇게 놓으시고 오른쪽 눈금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눈금선이 소점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자릿수를 소점이 한 자리로 엔터 쳐도 되고요. 소점이 한 자리 들어갔어요. 여기서 일을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화면이 닫혀집니다만 상관없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는. 자, 오늘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자,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엑셀을 배우시게 되면 얘는 지긋지긋하게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배우시는 거는 숫자에 가서 소점 자릿수가 하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릿수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이 창이 닫혀지면서 소점이 한 자리가 적용이 될 거고, 아니면 닫지 않고 오른쪽에 눈금으로 가면 오른쪽 눈금에 있는 거로 알아서 움직일 테고, 그럼 여기도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소점이와 자릿수 한 자리 늘려주는 거. 그 자릿수 하나 늘려주는 게 책에는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근데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눈금선은 뺐고요. 아, 여기다가 깃발 그림처럼 해가지고 글자 쓰는 건 아직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고, 차트 제목 했고요. 궁서 24포인트 굵게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 선 그리고 그림자 집어냈고요. 여기 노란색 차트 영역에다 만들었고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2014년도를 꺾은 선호를 만들고 보조축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할 때 테이블 표시하고 나니까 오른쪽에 있던 범례가 쓸데없어서 삭제했고요. 오른쪽에 범례 있었던 거, 여기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범례를 안 할래 라고 해도 되고, 범례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도 범례는 사라지니까 먼저 꺼내 놓으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0서부터 10단위씩 70으로 갔나요? 0서부터 90까지 10단위로 갔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한번 여기까지를 한번 우리 책을 통해서 볼게요. 69쪽. 5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차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엑셀 창이 열린다 그랬어요. 엑셀 창이 열리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써놓고 나서 범위를 조정해도 되고, 범위 조정해 놓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들은 지우지 않아도 차트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는 4번에
차트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후에 삭제하라 그랬는데 굳이 삭제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70페이지 그림 보시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어디가 범례고 어디가 테이블 표고 어디가 그림 영역이고 어디가 값이고 값축이고 어디가 항목축이고 이런 것들. 자, 오른쪽 71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는 행과 열을 바꿔주기 위해서 행렬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선택해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차트 종류를 커크선 그래프로 바꿨어요. 그게 71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했죠. 이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을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하라 그랬는데 그냥 빨간색 막대 그래프 꺾은 선이죠. 꺾은 선 그래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대화 상태가 열리고 기본 축이었던 애를 보조축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다 조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클릭을 해서 레이블 값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 그럼 레이블이 또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저 위에 있는 메뉴상에서 오른쪽인지 위쪽인지 왼쪽인지 지정해 주면 빠를 테고. 그리고 이제 범례 없애야 되고 표 만들고 다 하고 나면은 뭐를 해주냐면은 75쪽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갑축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축 서식 가라 그랬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려요. 창이 2015년. 이때 최소값 최대값을 책에서는 바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75쪽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최대값을 70으로 놓고 최소값을 0으로 놓자라고 되는데 굳이 고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0부터 100 사이로 작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여기는 최대값을 100으로 바꿔줘야 돼. 100으로 바꿔줘야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자동으로 다 지가 알아서 70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건들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표시 형식에 가서 소점 자릿수를 한 자리 출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력해 주는 것만 해주시면 되지. 왼쪽에 있는 값이나 오른쪽에 있는 값축들을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75쪽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시 형식 메뉴에 가서 숫자를 지정해 주고 소점 자릿수를 한 자리로 만든다. 그게 왼쪽에 있는 기본축이나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76쪽에 또 5번 그림 보면 0서부터 90까지 가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거를 굳이 고정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소점 이 한 자리 만드는 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제목 글꼴을 바꾸는 과정이 나왔는데 제가 제목 글꼴부터 먼저 했죠.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책에 있는 순서, 문제 지시상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책에는 문제 순서가 아니라 자기 편한 순서대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문제를 짚어가고 오른손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게 글꼴 바꿔주고 다 했어요. 이제 도형 작성합니다. 도형. 여기다가 삽입, 도형, 무슨 도형 사용하래요? 명시가 안 되어 있죠? 현수막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아래쪽에 끝에 있는 이중물결이라는 도형이 있을 겁니다.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얘랑 살짝 달라요. 요거 얘를 이렇게 조절하면은요, 이 물결이 아까처럼 정중하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살짝 울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글자는 쓰세요. 글자 써놓고 나서 뭐 하면 된다? 도둠 18포인트. 당연히 글자 색은 깜장색이겠죠. 글자의 색깔은 깜장색이에요. 이거는 뭐 지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깜장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글자가 까맣게 보이니까. 자, 이 그림 물결기호에다가는 그리기 도구 채우기에 가서 파랑으로 하라고 되고, 파랑. 윤곽선은 없어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외곽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윤곽선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채우기에 가보시면 다른 채우기 색에 가셔서 조금 전에 파란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채우기 색에 가시면 여기서 파란색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채우기에 가서 파란색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서 다른 채우기 색에 가서 투명도는 얼마? 50. 투명도를 50으로 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확인. 도둠 18포인트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깃발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20세 29세 사람은 이 박스에 대략 20세 기둥서부터 시작해서 40세 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40세 전까지. 그 내용이 어딨나 볼까요? 79쪽. 79쪽에 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 더블 클릭해도 돼요. 얘 더블 클릭하면 잠깐만, 안 눌리네. 아, 더블 클릭 안 눌리네. 그럼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하면 되지 뭐. 여기도 투명도가 조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 가서 채우기에 가서 다른 채우기 색에 가서 50% 지정했듯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컴퓨터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동원될 수 있어요. 그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도형이 마무리가 다 됐네 뭐. 여기까지 하면 400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목 썼잖아요. 10점을 주니까 410점이 되는 거죠. 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도형을 그려 넣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죠? 네.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거 2배 어려웠었어요. 양도 많았고. 이거는 웃죠. 예전에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쉬우면 되게 쉽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저는 해봤으니까는 덜 어렵지만 여러분도 이제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요 도형이 어딘지 빨리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 번 찾아볼 거 아닙니까? 빨리 찾겠지. 처음 찾기는 어려워요. 여러 번 해봐야 찾아. 여러 번 해봐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가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움직여요. 이걸 애니메이션 기법이라 그래요. 우리 문제집 보시면 이 동네를 1번 영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이쪽을 2번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1번 영역은 거기에 그룹화 후에 애니메이션을 날아오기 왼쪽에서 넣어줘야 되고, 오른쪽 2번 도형 그룹은 블라인드 세로라는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넣어주라고 써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왼쪽에 보시면 요 안에 봉사단체니 참된 봉사니 화살표니 삶의 보람 같은 경우는 일반 도형인데, 여기 유니세프라든지 나눔 사랑 실천이라든지 하는 애는 스마트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 아트. 이 스마트 아트에 가서 작업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어느 스마트 아트인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자, 오른쪽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봐서는 다 도형이에요. 다 도형입니다. 다 도형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겉도형이 있고 윗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도형을 먼저 그려주고 나중에 윗도형을 그려야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래 한글에서 도형 그릴 때 뒤에 속에 들어있는 도형 그리고 위에다가 겉도형 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려면 이거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 이 박스는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얘를 이렇게 제가 대충 이 정도 하나 만들고, 이쪽도 이만큼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두 박스가 되겠죠. 그렇죠? 두 동네가 되겠죠? 예, 그런 연습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에는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는 네모를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손을 둥글게 할 건지 반으로 할 건지 지정했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그게 아니고 그런 도형이 아예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대략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좀 더 크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려서 얘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크나?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절반을 그려야 돼요. 근데 모서리가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죠. 또 그거는 노란 조절점을 조절해주면 돼요. 그건 뭐 여러분 하시기 나름이니까는 노란 조절점을 이동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여기도 색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색깔로 다 하셔도 돼요. 대신에 뭐는 윤곽선에 있는 이 선의 종류, 대시, 이거 있잖아요. 대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채우기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노랑이면 노랑으로 다 동일하게 쓰셔도 되고, 여기는 윤곽선은 대시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파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춰줘야지.
근데 이런 도형이 오른쪽에 하나 또 있죠? 하나 또 있잖아요. 모양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도형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오른쪽에 복사해서 컨트롤 쉬프트 해서 도형을 하나 붙였는데, 이 도형을 변경에 들어가서 그 모양이 어떤 거죠? 요건가요? 요거? 순서도에는 카드처럼 보이는데, 그럼 바뀌어요 알아서.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려서 대략 모양 만들고 글꼴도 맞죠. 근데 여기는 글자 쓰는 날은 없으니까는 복사해서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모양만 바꿔주면 돼. 그럼 화살표로 되든 뭐로 되든 알아서 바뀐단 말이야. 내가 지정만 해주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목 도형 그려야죠. 왼쪽부터 한번 그려보죠. 뭐 삽입 도형, 그 봉사단체란 도형은 어디 있나 보세요. 이거 얘랑 요거랑 뒤바뀌어 있죠. 글자가 뒤바뀌어 있잖아. 얘랑 하나 그래서 복사해서 또 돌리면 되겠네. 삽입 도형 별밑 현수막. 별밑 현수막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을 겁니다. 행사 단체. 아, 봉사단체인가? 죄송합니다. 눈도 안 보이네.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제 눈에 맞는 안경을 쓰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예전에 쓰던 안경을 바꿔 끼고 왔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변명 중에 있습니다. 예.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죠. 흰색은 아니죠. 자, 이거의 색깔은 뭐로 바꿔도 된다? 똑같이 노랑으로 칠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글자 색깔은 무슨 색? 검정색으로 하면 되는데, 이 검정색은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복사해서 똑같이 하나 복제해서 붙이면 옆에 가겠죠. 글자 색깔이. 자, 그럼 글자는 고쳐줘야 되겠죠. 글자는 자원 봉사 신청 방법. 근데 지금 도형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형을 클릭하고 회전,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은 안 돼요. 글자도 뒤집어져요. 좌우 대칭. 글자가 좌우로 돌아가는 거는요, 글자는 가만히 두고 모양만 바뀌어요. 근데 도형을 위아래로 바꾸면 글자도 따라 뒤집어집니다. 예. 일단은 타이틀은 넣어봤어요. 타이틀은 넣어봤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형태라서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해본 거고요. 자, 여기 이거 한번 해보죠. 뭐 나눔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동글뱅이가 있어요. 삼각형 120도 각도로 잘려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삽입 스마트 아트. 이 중에서 이게 어디에 있나? 주기형에 있나? 여기 있나? 주기형이라고 하는 곳에 있네. 주기형. 얘는 둘 중에 하나를 한쪽을 빼낸 거니까 이거 말고 각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확인. 글자 쓰세요. 그냥 나눔 사랑 실천.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조절해야 돼요. 이때 똑같은 비율로 조절하려면 이렇게 삐딱하니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비율로 조절하려서 편할 때도 있어요. 어차피 얘는 조절하면 끼러지거나 기울지는 않아요. 쉬프트 키 눌러서 조절하면 그 비율 그대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왼쪽 귀퉁이 쪽에서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놔야 되겠죠. 골림 18포인트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골림 18포인트는 아까 안 했으니까 골림 18포인트는 해줘야 되고, 얘들도 골림 18포인트로 있다가 한꺼번에 하던 따로따로 하던 골림 18포인트는 해줘야 되고. 지금 거기에 보시는 이 스마트 아트가 (3차원) 벽돌 어딨나? 여기 있나? 스마트 아트 도구에 가보면 여기 3차원 벽돌 광택 처리 경사 만화. 예. 문제지가 3차원 광택 처리. 왼쪽에 있는 거는 벽돌이고요. 동그란 건 벽돌이고, 저 위에 줄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걔는 광택 처리고. 응? 벽돌이 어느 거지? 네모난 거를 바꾸려고 하는 네모난 게 벽돌이에요? 위에 있어서? 이게 헷갈려요. 어느 거는 벽돌이고 어느 거는 광택인데, 광택이면서 벽돌이 아니라 하나는 벽돌이 하나는 광택인데, 지금 정답은 요게 정답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거는 광택. 그럼 얘가 벽돌이라고? 이게 벽돌은 됐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벽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벽돌이란 무늬가 없죠. 벽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뭐 그때는 광택을 해야지 뭐. 여러분이 찾다가 벽돌 있으면 벽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가 벽돌이고 쟤는 그럼 광택이냐, 어느 게 광택이고 어느 게 벽돌이냐 이거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광택이고 하나는 벽돌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벽돌로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글자가 조건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거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거. 그러면 먼저 거라는 건 뭐예요? 왼쪽 거라는 건 위쪽이라는 거야? 위에 게 먼저 게 되겠네.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니까 위에 있는 게 먼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왼쪽 거부터 했으니까. 근데 얘가 광택이 없어서, 벽돌이 없어서 광택을 처리한 거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는 뭡니까? 어느 스마트 아트를 하라고 하는지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건 아니고, 목록형에 가서 하나씩 찾아봐야지 뭐. 뭐라? 이거? 이 모양새? 이거를 만약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
대신에 여기 가서 바꿀 수가 있으려나? 이게 어떤 거라고요? 아까 그 얘는 벽돌이죠, 벽돌. 3차원의 벽돌, 광택, 경사, 벽돌 이건데 이때 좌우 변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좌우 변환. 벽돌 문양을 해주니까 기울어졌죠? 글자는 쓰시면 되고요. 이때 글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글자를 쓰는데 글자 쓰는 날이 3개밖에 없잖아요. 4가지를 써야 되는데 유니세프 밑에다가는 코이카 그 다음에 월드비전 굿 네이버스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이게. 예. 얘를 누르면 글자를 쓸 수 있는 칸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한 줄 더 생겨요. 엔터 치면 예. 굿 네이버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닫으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는. 대략 요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글자 진짜 작다. 마찬가지로 얘도 글자를 아까 지시한 대로 굴림에 18. 네, 그럼 잘 나오네요. 얘는 글꼴 색깔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복사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어떤 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예?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 스마트 아트 일반 도형이 아니거든요. 스마트 아트에 가서 지금은 요 모양밖에는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게. 이 모양하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지하고는 화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얘를 선택해 갖고 뒤집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좌우 전환을 누르면 네, 여기 이 도형을 클릭하고 이 글자를 클릭하지 말고 이 도형 박스 자체를 클릭하고 뭐 기분 나쁜가? 그럼 왜 안 움직이지? 글자부터 써볼까? 이상한데? 지금 컴퓨터가 안 눌려지는데 뭐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쓰는 거는 옆에 화살표 눌러서 글자를 옆에다 엔터 치면 추가가 되니까는요. 엔터 치면 추가가 되고 하니까는 쓰시고 이 창은 닫으셔도 되고 글자를 쓰고 나니까 이제 움직이는지 컴퓨터가 이상해서 안 움직이는지 몰라도 좌우 전환해주면 들어가죠. 그리고 얘 크기도 적절히 이 크기도 적절히
맞춰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 원이 들어가 있는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벗어나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높이도 조절하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차원에 가서 벽돌하고 했으니까, 벽돌하니까 얘가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는 굴림의 18포인트고요 18포인트. 글자가 좀 크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코이카? 이제 사이에다가 참된 봉사, 그 다음에 화살표 이런 거 있죠? 참된 봉사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순서도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문서, 순서도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좌우 대칭 해주면 돼요. 좌우 대칭. 굴림 18 검정색. 그리고 화살표도 우리 넣어줘야죠. 그렇죠? 합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블록 화살표, 내려가는 방향 화살표 눌러주면 들어가겠죠. 삶의 보람 상호 2에는 어떤 도형일까요? 그 물결, 이런 물결이 있네요. 그렇죠? 복사해서 하나 붙여가지고 얘를 좌우 대칭해주면 너무 크면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도형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스마트 아트는 흰색이 들어갔고요. 글자가 나머지 다 검정색입니다. 이 도형 그리고 도형을 이게 좌우 대칭인지 이거 찾는 게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삶의 보람 상호 2에는 하나의 도형을 복사해서 좌우 대칭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아래 한글은 네모 동글뱅이밖에 없는데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도형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어느 도형인지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관건이죠. 한번 좀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전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안내 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선이 꺾여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력에 다시 삽입 도형에 가시면은 꺾은 선이 있어요. 꺾은 선이 직선 3개, 꺾은 선 3개, 곡선이 3개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3개를 보시면 화살표가 없는 애가 있고 한쪽에만 있는 애가 있고 양쪽에 있는 애가 그 3세트가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5번째가 되겠죠. 꺾인 화살표 연결선. 얘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갖다 대면 빨간 점들이 나타나요. 빨간 점이라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대로 끌고 오세요. 끌고 오면 알아서 선이 생겨요. 화살표가. 대신 얇으니까 검정색으로 해서 약간 두툼하게 해주면 되겠죠? 두툼한 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도형 윤곽선에 가서 어떤 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이냐 검정색이냐 하는 건데, 흑백 문제지니까 빨간색은 안 썼을 것 같고, 빨간색에도 틀린 건 아닐 테니까 약간 두툼해 보이니까 두께에 가서 얼마나 두꺼운 걸 할지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화살표의 모양도 달라요. 화살표의 모양이 작살 모양이냐, 이 화살표의 모양이 작살 모양이냐 그냥 삼각형으로 된 화살표냐, 그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화살표를 그리면 작살 모양은 아니죠.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화살표 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요거에 가서 여기 윤곽선에 가면 화살표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작살이잖아요. 이건 아니고 삼각형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거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못 해드린 것 중에 그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 화살표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세밀한 거는 아직 다 못했어요. 이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쉬운 거는 이거죠. 올가미를 밖에서 씌워야 돼요. 올가미를 밖에서 이렇게 씌우면 얘네들이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되죠. 그렇죠? 블럭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도형으로 그룹이 된 거예요. 아까 이거 얘를 보세요. 얘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아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지 혹시 기억나세요? 얘를 복사해서 옆에다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얘를 늘려주잖아요. 늘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비율이. 그런데 이거를 그룹을 줘요. 그리고 복사를 해요. 그리고 얘를 늘리면 똑같이 늘어나죠. 그룹 주면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도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개 도형이, 제가 예를 들면 이 도형도 하나 있고 이 도형도 하나 있고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하나는 그룹을 줬고요, 하나는 그룹을 주고, 하나는 그룹을 안 줬을 때 차이가 보세요. 얘를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각각 블럭 잡아서 늘리는 거니까. 근데 그룹을 줘놓은 애는요, 늘리면 같이 늘어납니다. 모양새가 예쁘게 늘어나요. 그리고 얘는 각각의 3개인데 얘는 하나예요. 그렇다고 글자를 못 쓰느냐? 따로따로 다 쓸 수 있어요. 다 글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룹 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업무상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그룹을 줘도 좋은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우리 도형 포스터 그리는 거에서 그룹을 설정해서 제출하면 0점 처리하는 거예요. 번호 매기는 거하고 글상자 들어가는 거 있어요. 3개 블럭 잡아서 우리 복사했잖아요. 얘를 그룹으로 줘놓고 나서 복사를 하면 수월해요. 하나의 그룹으로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룹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제출하면 빵점 처리예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그룹 하라 그랬으니까 그룹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블록 잡아서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반대로 이쪽에서 올가미 씌워가지고 얘도 그룹으로 짓겠죠? 아, 잠깐만. 이때 밑에 슬라이드 번호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줘놓으면 이제는 얘가 하나의 그룹이니까 얘를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축소가 되겠지. 그룹을 줘놓지 않아서 축소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룹을 둘 다 지라고 했으니까 그룹을 줬어요. 그러면 그룹을 줬으니까 점수를 주고 애니메이션 처리하는데 애니메이션 이때 애니메이션 창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오른쪽 애니메이션 창이 뜨면 오른쪽에 창이 뜹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 큰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도형에는 날아오기 어떻게 날아갔어요? 밑에서 올라왔죠? 문제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그럼 효과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그럼 얘가 왼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럼 이 애니메이션 창은 어떨 때 쓰느냐? 내가 모르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블라인드 하래요. 여기 가면 블라인드 세로 블라인드가 어딨나? 없네? 블라인드가 없죠? 추가 나타나기 효과를 가볼까? 추가 나타나기 효과? 블라인드가 있네. 기본 메뉴에는 이 애니메이션 메뉴에는 나타나기 밝기 변화 뭐 나타나기 날아오기 올라오긴 있는데 블라인드라고 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밑에 가서 추가 효과를 한번 찾아봐요. 추가 나타나기 효과. 그래서 블라인드가 있고요.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면 블라인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블라인드가 가로로 되어 있죠. 세로를 하네. 가로가 아니라 버티컬 마냥 세로를 하네. 지금까지 실수한 거 없어요. 그렇죠? 1번, 2번. 근데 간혹 시험 문제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인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인 경우도 있다고. 아니,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이 2번인데 애니메이션 순서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1번에서 2번 가라 그랬죠? 1번에서 2번 가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순서가. 그러니까 왼쪽 박스에서 오른쪽 박스로 가는 건데 간혹 2번에서 1번 가라고도 해요. 그럴 때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요거 얘를 아래 거를 위로 올려라 그러면 얘가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 되는 거예요. 요거 순서를 올리고 내리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왼쪽이 1번이었고 오른쪽이 2번이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너 내려와 그러면 오른쪽이 1번 왼쪽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애니메이션은 내가 선택을 하고 지정을 해주면 그게 기본 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요 순서가 왼쪽에 있는 게 먼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순서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1번서부터 2번으로 가는 줄 알고 1번하고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지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 2번은 맞아요. 지금은. 근데 간혹 2번, 1번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얘를 선택해 가지고 그냥 들었다 놨다 올리시면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끌어다가 내려놓으시면 위아래가 바뀌거든요. 아니면 밑에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요. 그럴 때는 요 애니메이션 창이 필요하고 그런 실수 안 할 때는 굳이 열어놓을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업무에서는 많이 써요. 그 애니메이션 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안 열어놔도 되고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열어서 하셔야 되고. 여기도 있네. 뭐 1번 선택해서 뒤로, 그럼 얘가 뒤로 가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요. 굳이 창을 안 열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F5번 키 눌러서 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간다 그랬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인데,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짠짜라짠 나타났고, 마우스 클릭하면 착 갈라졌잖아요. 세로로. 그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주라는 얘기죠. 실제 업무상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그룹으로 애니메이션 넣어주기도 하지만 요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화살표가 갑자기 촥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유니세프, 코이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도 따로따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험이 그냥 크게 왼쪽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한 덩어리.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세 덩어리 시험 봤었어요. 세 덩어리. 왼쪽,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1, 3, 2, 뭐 2, 3, 1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돌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요 정도니까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좀 볼게요. 85쪽에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목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도형을 그리고 색깔은 임의의 색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이 어떻게 됐다? 동일한 도형이 아니지만 오른쪽에서 동일한 크기의 도형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하고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도형을 그려라, 색깔도 알아서 맞춰서 그려라 그랬는데 굳이 색깔은 안 맞춰도 된다 그랬습니다.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꼴, 그 다음에 크기, 글자의 색상, 이거 다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거,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스마트 아트를 가지고 그립니다. 뭐를 먼저 그리던 나중에 그리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88쪽에도 보니까는 스마트 아트를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크기 조절하고 좌우를 바꿔줘야 되니까 88쪽에 4번에 보면은 좌우 전환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좌우가 바뀌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가서 클릭을 하면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서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 레이아웃에서 바꿔놓고 좌우 변경했고요. 오른쪽에 가면은 자세히 버튼이란 말은 여기 내려가는 화살표 줄쳐져 있는 건데 그 중에 광택 처리냐 어떤 거냐 하는 게 있어요. 벽돌인지 아니면 뭐 여기에 광택인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춰서 그려주시면 찾아주시면 되지. 근데 얘는 벽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기울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벽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벽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저기에 벽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연습이 됐고 나니까 아, 벽돌을 하라는 이유는 글자를 살짝 각을 기울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면 당연히 벽돌을 지정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학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벽돌이면 나머지는 광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광택 처리하면 되고. 그래 놓고 이제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뭐를 하자? 글꼴 크기 색상을 한꺼번에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 아트는 글꼴을 검정으로 하면 안 돼요. 얘는 원래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야. 문제지. 아무리 흑백이라도 허연 거 검은 거는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아트는 예를 들면 이런 120도 각도의 부채꼴 도형이 있어요? 삽입 도형에 가면 부채꼴이 있습니까? 이거 이 기본 도형이 원어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부채꼴이 나올래나? 볼까요? 자, 부채꼴 생겼죠? 이거를 각각 3번 그려가지고 똑같은 걸 복사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모양새가 나오겠죠. 어쩌고 저쩌고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아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저 여기다 글자를 하나 더 엔터 쳐갖고 바꿔놨더니 4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지. 처음엔 3개였지만 얘를 뭐 4개 5개로 마음대로 엔터 치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런 건 다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스마트 아트라 그래서 2003 이후에 2007로 대변화가 발생했어요. MS 프로그램에서는 2003에는 없던 2007 기능이 새로 생긴 겁니다. 2003에는 없어요. 2007부터 생긴 기능들입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기능이.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블럭 잡아주죠. 블럭 잡아주고. 자, 91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봉사단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그룹을 줘야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블럭 잡아서 그룹을 줘야 되는데 오른쪽 주의사항이 왼쪽도 마찬가지. 왼쪽에는 로고가 들어있고 근데 로고가 선택이 안 돼요. 마스터 작업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이 돼요. 얘는 마스터에서 구성 요소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끌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탕에서도 마우스로 범위에 지정되면 포함될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넣어버리면 그룹이 안 돼요. 슬라이드 번호는 그룹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개의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룹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건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실행하고 싶을 때는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재생만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는 게 착착착 진행돼서 보여주죠. 처음에는 클릭을 하니까 보여줬는데 다음엔 또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재생 창에 가서 관리자가 재생 명령을 걸어주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제 다 되고 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저장해야죠. 저장. 그래도 전송해야 되겠죠. 그렇죠. 93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화면을 안 띄워놨지만 파워포인트를 살짝 내려놓으면은 오른쪽 바탕화면 오른쪽 끝 뒤에다가 이 답안 전송하는 창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사용자 등록한다 그랬죠. 수급자 등록하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떠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시간이 나타나고 초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타이머가. 처음에는 59분 남았습니다. 58분 이렇게 카운터가 돌아갈 때는 좀 괜찮다가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카운터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졸여져요. 10분 남았으면 5개는 했어야 되는데 2번째 거 하고 있거든. 막 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허둥지둥 허겁지겁, 그리고 꼭 틀려요. 그러니까는 시간에 상관없이 하세요. 대신에 감독관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3분 남았습니다. 한 번 더 1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저장하고 전송해 주셔야 돼요. 라면 그거는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저장 안 하고
떡하니 있다가 화면이 자동으로 타임아웃 돼가지고 멈춰버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94쪽에 나와 있는 도형 슬라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할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98쪽에 나와 있는 98쪽에 나오는 자주 틀린 항목 팁이라고 써 있는데 요런 거 하고 관해도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시험 대비해서 제가 문제집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드릴 테니까 그거 여기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연습하면 되고, 이건 한글 시험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 시험 보시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다시 월요일 날 오시면은 그때는 또 파워포인트 계속 할 거고. 우리 수업 일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10월 1일이죠? 언제 원서 접수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금요일 수업도 접수가 들어가니까 제가 미리 받았고요, 여러분 서류를. 금요일날 제가 빨리 접수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장소에 착착착 배정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시험 대비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보시고 와서 파워포인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는 의외로 수업 시간이 짧아요. 파워포인트는 한글은 수업 시간이 양이 많아요. 수업할 내용이 많아서 파워포인트 양을 줄이고 엑셀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11월 말 되면 또 원서 접수 지금처럼 또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셔가지고 엑셀도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ITQ 인터넷을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지를 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넷 활용 말씀하시는 ITQ 인터넷이라고 해서요. ITQ 인터넷 A 자격증 따나 ITQ 엑셀 A 자격증 따나 어차피 똑같은 A 자격증입니다. 근데 ITQ 엑셀은 7주간, 6주간 공부해야 하는데 ITQ 인터넷은 3시간만 공부하면 자격증 따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과정에서는 안 넣어요. 그 뭐 그냥 하면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금방 해요. 왜냐면 시험은 패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패턴을 혼자 학습하려면 어려운데 저는 아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 아닙니까? 얘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쏙쏙쏙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바로 시험에 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엑셀 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끝날 쯤 돼서 한번 해보려 그러고, 그 문제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상황 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접수비는 여러분이 어차피 내셔야 되겠지만 접수비 한 번 더 내서 자격증을 하나 더 딴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기수에는 ITQ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3과목을 한 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껴가지고 자격증 4개를 취득했어요. 대부분 교육생분들이. 그러니까 수월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라서. 하나 더 있어요. 액세스라는 자격증인데 그거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8주간 이상을 공부해야 그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긴 힘들고,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데 양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그건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